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캐리소프트 9,800원에 15%예요. 캐리 소프트를 9,800원. 9,800원에 15%요? 네. 어찌해야 할까요? 뭐 일단 뭐 딱히 좋은 종목을 잡아놓은 것 같진 않죠? 네.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기술 특례라서 상패 이런 위험은 없다고 들었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뭐 기술 특례고 상패고 뭐간에 재무제표 보셨어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재무제표가 얘가 지금 매출 현황이랑 뭐 영업이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딴 거보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 줄여들었네. 자, 영업이익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파랗게 제가 쭉 이렇게 그어놨는데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이너스요. 네, 돈 못 벌고 있는 회사죠. 오히려 돈 까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뭐 기술 특례니 뭐니 이런 이야기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상패가 안 된다 만다 이야기하는데 돈 못 벌면은 상패 돼야지요. 돈 못 벌면은 그것도 몇 년 동안 계속 못 버는데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유상증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하게 되어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재무제표가 안 좋게 돼요. 뭐 돈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자꾸 돈 까먹는데 사업하면 어때요? 자꾸 내 돈 날아가는 거고 빚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게도 그래요. 일반 식당도 뭐 남는 게 없고 계속 내가 적자만 나오고 있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걸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관리한답시고 뭐 정리한답시고 뭐 전환사채 발행할 것이고 또 빚도 많이 낼 것이고 또는 감자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피해 줄 게 뻔한 기업인데 이걸 상폐시켜 놓을 이유가 상장시켜 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은 상폐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좋은 기업은 퇴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적자가 연속으로 계속 나는 기업을 투자한 게 잘못인 거예요. 기술 특례니 뭐니라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출산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테마인 거고 회사의 내 재무로 보자는 이거예요. 그런 건 그냥 테마, 뉴스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나오면 제가 좀 손해를 그런 거 안 보고서 됩니다. 정리를 안 됩니다. 하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 산 거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네. 맞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출산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고 정부가 올 초에 이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뭐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출산 테마 랍시고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 테마 빼곤 시책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테마 빼고 시체니까 테마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되고 정부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매수해버리고 나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손절하기에는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손절 안 하기에는 이야기 안 나오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팔아라 하기도 저출산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아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들고 가기에도 아니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싶으니까 들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을 시청자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27%인데.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방법이 없고요. 지금은 당장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럼 그 나올 때까지 얘는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없으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얘는 6,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리거나 그 이하로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가져가야 됩니다만은 얘가 저출산 이야기 나오면 저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올라오는 힘은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일단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 5,000원까지 내려가거나 했을 때 큰 악재만 없다면 추가 매수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일을 저질러 놓고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지금 일을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거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이 저한테 따지거나 저한테 이야기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샀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쳤었나 봐요. 도와주고 싶지만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렇게 안 샀으면 도울 게 많은데 이건 참 답답하네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 다음에 이렇게 안 사시도록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손대지 네. 마시고 가져가시다가 네. 밑으로 내려오면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출산 테마는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회사는 좋지 않지만 네. 테마로는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악재가 없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6,000원 이하로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때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악재가 있나 없나 유무 확인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그거 아니면은 가지고 가더라도 본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너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